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0-6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91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내용, 자존감 높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5가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15가지는 가능하면 다 외우고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존귀함, 가치를 인정하고 선포하기. 두 번째는 자기와 인사하기. 세 번째는 존귀한 말 사용하기. 네 번째는 자기 삶에서 존귀한 의미를 찾기.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 여섯 번째는 자기를 수용하기. 일곱 번째는 자기에게 희망 갖기. 여덟 번째는 자기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기. 아홉 번째는 자신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기. 그리고 또 열 번째는 자기와 대화하기.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충분히 다 이렇게 암송하고 또 늘 기억하고 활용하면 자존감을 엄청 높여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감정을 유지하는데도 그렇고 이미 아픈 감정을 치료하는데도 자존감을 잘 회복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11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1번째는 자기에게 편지 쓰기, 그리고 자서전 쓰기, 감사일기 쓰기, 칭찬일기 쓰기, 이런 것이 아주 자기를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인기피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활용했던 편지 쓰기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대인기피를 치료하는데도 자기에게 편지를 써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자, 영영에게 비가 내린다. 남들이 적당히 고민하고 적당히 살아갈 때 너는 남들보다 더 멋지게 생각하고 더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욕심을 부렸지. 하지만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거창한 욕심은 일종의 꿈일 수도 있지만 꼭 성공할 수 있는 동기가 되니까. 하지만 넌 지쳐 있어. 너의 욕심들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벗어 던져라. 너의 가장 단순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너는 너무 힘겹게 살아왔지 않니?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머릿속까지 들어가서 너의 모습을 바라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예쁘게 봐줄까? 믿게 봐줄까? 잘났다고 봐줄까? 못났다고 봐줄까? 어쩜 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젠 너도 스스로 인생을 살 때가 왔다. 그래, 지난 시절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넌 그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 인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 이제 연극은 다 끝났어. 관객은 모두 돌아갔다. 너도 어서 무대에서 내려와 화장을 지워야지. 하지만 이제 새날이 밝아오면 너는 서투른 어릿광대는 그만두고 너의 꾸밈 없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굳게 믿는다. 꼭 그렇게 될 거야. 안녕. 자, 이렇게 자기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혹은 감사의 일기를 쓰거나 혹은 칭찬의 일기를 써보면 이게 자기의 내면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도 이거 많이 활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이 감사일기 한번 쭉 써보세요. 이거 쓰면서 사람은 감사할 걸 자꾸 찾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는 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보약이 바로 감사예요. 제가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어떤 분에게 이 편지를 쓰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뭐 써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했는데 나중에 편지 쓰면서 울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유하는 데 큰 효과를 봤던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인 참 나를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때로 창세기 3장의 죄성 때문에 힘들어할 때 위로의 편지를 써보는 것이 좋죠. 이때 자서전 쓰기나 감사일기, 칭찬일기 등을 써보자. 이 방법들은 자기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째는 자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하기, 장점 찾아 발전시켜주기, 재능 개발하기, 성취감 경험하기.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동차는 휘발유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기계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항상 기름을 채우고 배터리를 충전시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이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충전하시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던 거죠. 힘 떨어지면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일꾼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간청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번아웃이 온 분들이 계세요. 이젠 지쳐서 만사가 다 귀찮은 이런 경우들. 자, 그래서 영적 충전이 필요할 때가 오는 거예요. 좋은 정보로 충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쳤던 몸도 마음도 충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때로는 운동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책들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안에,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재능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것을 잘 찾아가지고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장점을 찾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발전시켜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내면의 아픈 상처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쉼, 때로는 자기 개발, 자기 충전, 뭔가를 개발하다 보면은 또 아픈 상처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보고 듣고 하면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듣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내 감정이, 우울한 감정이 희망의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뭔가의 비전에 대한 것도 새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번째는 자기 치료학입니다. 지치면 병이 옵니다. 셀프 힐링이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옵니다. 열등감, 우울증, 절망감, 끓어오르는 분노,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 대인 기피증, 절망과 좌절, 인생의 회의 등 많은 마음의 질병이 머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 치료할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아프다 그럴 때는 이 치료할 수 있는 자기 내면의 이 힐링, 셀프 힐링에 대한 방법들을 잘 터득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치료하는 셀프 힐링을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치료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특히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는 기도는 내면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 또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상담자,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내놓는 거죠. 토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면은 나 스스로가 존귀하게 인정해주는 말, 행동을 해보고 배신감을 느꼈다면은 십자가를 묵상해 보는 것도 좋고요. 세상 것들을 잃어버렸다면은 영원한 천국, 하늘의 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고요. 누가 나를 바보 취급을 했다면은 재능을 개발해서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패로 인한 실망감 때문이라면 재능을 잘 개발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누구와 비교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으로 시달린다면 역시 다양성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 보고, 삶의 패턴을 바꿔줘 보고, 언어를 바꿔줘 보고,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 줘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내적인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묵상이라든지, 또 잘하는 거 찾아서 칭찬하고 발전하는 거라든지, 또 때로는 막 혼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폭발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화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양한 동아리에 참석하는 것도 치유에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G7 프로그램을 공부해서 자기를 더 잘 아는 것도 도움이 되고, 마음 비우기와 또 마음 채우기, 때로는 마음을 비우는 게 치유에 도움이 되고요. 때로는 마음에 채워야, 비전이 너무 열정적 비전 때문에 힘든 사람은 비전을 좀 내려놓고 목표를 수정하고, 비전이 없어서 또 힘든 사람은 비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서 독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딴 사람과 막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아픔이 지속되거든요. 그럼 좀 독립된 시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선한 일, 봉사활동, 동아리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셀프 힐링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휴식도 중요한 셀프 힐링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플 때 빨리빨리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